네, 안녕하세요. 중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원입니다. 과는 BBA 호스피탈리티 앤 리얼스테이트고 지난 여름방학에 6개월 동안 만다린 오리엔탈 백오피스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이름은 김재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문대에서 4학년 이제 학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과는 Contemporary China Studies고, 그다음에 이번 서머 때 여름을 이제 헤지 펀드인 인캐피탈 파트너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2월부터 7월까지 이제 6개월 동안 했었고요. 출근 시간은 9시부터 퇴근 시간이 좀 특이하게 6시 10분까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What is 6:10 하니까 Yeah, it's 6:10. 6시 10분에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8시 반까지였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인턴이다 보니까 8시쯤에 이제 출근을 했고 9 to 6였는데 한 번도 6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현재 지금 웡척항에 있어요. 그래서 오션파크 옆에 있는 웡척항에서 했었고, 그리고 야근 같은 경우에도 7시, 8시 정도에 이제 퇴근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했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서머 인턴을 지원을 한 거여서 제가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일을 했었습니다. 야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만큼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분들도 약간 야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였는데 가끔 이제 그 분기가 끝날 때나 그 달마다 정산을 할 때는 조금 많이 바빴어가지고 그때는 한 7시 정도까지 일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야근 페이는 없고요. 당연함. 네, 당연히 없고요. 좀 빈곤하게 살았었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야근은 항상 많이 했었는데 야근 페이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야근 하시면 뭐 네네. 회사에서 뭐 사주시나요? 밥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야근이면 그냥 야근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회사에 스텝 캔틴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그쵸, 그쵸. 항상 먹을 게 많아서 내려와서 뭐 잠시 뭐 먹고 와라, 뭐 커피 뽑아와라, 뭐 빵 같은 거 좀 먹고, 그 호텔이니까 베이커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좀 먹고 그쵸, 와라 해가지고 먹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빈곤하긴 했는데 살은 6kg가 쪘습니다. 그럼 풍족한 생활이었네요. 상당히 좋네요. 피지컬리 풍족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데일리 리포트를 뽑았어야 하는데요. 그 스테이케이션을 하고 계시는 게스트들이 디포짓을 충분히 이제 내셨는지 아니면 페이먼트를 안 냈다면은 언제까지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하는 것도 다 체크를 했었고요. 그 호텔에 다 각기 다른 아울렛들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했었고, 게스트뿐만 아니라 호텔 안에서 일어나는 페이먼트들도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뭐 직원들이 받아가야 할 패티캐시 이런 것들 다 사인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디스트리뷰트 한다거나, 정말 인보이스 만들고 코테이션 만들고 이런 것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매일매일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고객님들한테 이제 전화나 이메일로 와서 내가 이날 뭐 돈을 얼마가 썼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어디서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확인을 해줄 수 있겠냐 이러면 이제 저 전산 시스템을 뒤져가지고 며칠 몇 시에 어떤 아울렛에서 어떤 항목에 이만큼 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콰이리에 이제 대답을 해주는 업무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맡았던 그 포지션이 글로벌 마켓 리서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회사에 있었던 포트폴리오 안에 뭐 미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중국 시장도 봐야 되는 그런 업무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출근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미팅이었어요. 그 전날 미국 시장에 어떤 조금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걸 미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업무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딱 출근하는 순간 거의 이제 중국 시장이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국 이제 뭐 뉴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종합을 해서 계속 펀드 매니저한테 계속 보고를 해드립니다. 뭐 어떠한 특이 사항이 있거나 이런 거는 좀 알아가야 된다 하면 또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또 거의 미팅을 엄청 많이 해요. 저녁쯤이 되면 저희가 다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했었던 거를 다시 데일리 리포트를 또 써야 됩니다. 그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 루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집 가서도 거의 한 10시, 11시까지도 계속 그 리포트를 써야 했던 그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돈은 되게 적게 줘요. 여가 시간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없었고요. 있어봐야 이제 씻고 자기 전 뭐 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제가 그날에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빨리 썼다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 가서 안 해도 되는데 데일리도 있고 위클리도 있고 먼슬리도 있어서 계속 거의 좀 주말에도 계속 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프론트 오피스랑 컨택 이런 거 별로 없나요? 그냥 거의 이제 그 고객이 그 프론트 오피스 직원분들한테 돈 페이먼트 관련해서 인콰이어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그 앞쪽 직원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관련 있는 업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관련 있는 업무가 그 스파? 왜냐면 그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호텔 아. 게스트 말고도 뭐 쿼터 아니면은 반년,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권을 끊어서 오시는데 락다운이 있었지 않나요? 그쵸. 락다운 때문에 이제 그 멤버십 기간이 계속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멤버십 관리하는 파일을 이제 그 직원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조정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만다린 오리엔탈이 되게 오래된 호텔이에요. 전통이 있는 호텔인데 들어가기 전에 이름부터 만다린 오리엔탈? 와 진짜 보수적일 것 같다. 인턴 후에? 와 진짜 보수적이다. 저는 백오피스에서 일을 해서 이제 문서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 문서 같은 걸 다 하드커피로 보관을 합니다. 네, 손 정말 많이 배웠었고 들어가기 전에 그 인턴 인터뷰를 볼 때 이제 그 디렉터분이 Do you like numbers?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제가 이제 파이낸스 오피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숫자에 좀 자신이 없었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막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 딱 들어가서 이제 일을 배웠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도여서 겁먹지 않았어도 됐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커리어 토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그 헤지 펀드는 제가 잘 알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펀드 매니저 분이 이게 설명하시면서 그쪽 분야에서 되게 전문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많이 배우겠다 싶어서 들어가고 나서도 똑같았었어요. 그 분이 되게 이쪽 분야만 계속 생각을 하시고 거의 진짜 친구도 안 만나시고 이것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쪽 분야에서는 이제 조금 많이 배운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저희 전공은 그 졸업하기 전에 인턴 2번이 필수인데 저희 과가 이제 Hospitality and Real Estate라서 한 번은 무조건 자기 스트림에 상관없이 호텔에서 한 번 무조건 인턴을 하는 게 필수예요. 학교 통해서 인턴을 구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중문대학교에서 쿡사라고 한국 한인의 이제 학생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고가 몇 개씩 올라와요. 이제 커리어 토크를 이제 제가 신청을 해서 직접 들으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홍콩에서 하는 처음 인턴이다 보니까 돈이나 뭐 장수나 이런 거 보진 않았고요. 진짜 오로지 경험을 위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가득했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일단 페이가 급한 건 아니었고 내가 이제 인턴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도 했고 난 나를 뽑아주는 대로 가자라는 마음이 더 셌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리펀 처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쿼런틴 일수가 계속 바뀌었었잖아요. 제가 일했던 파이낸스 디파트먼트가 만다린 오리엔탈이랑 랜드마크 만다린이 또 있습니다. 센트럴에 만다린 2개 있어요. 근데 2개를 통합해서 저희 오피스에서 다 처리를 했었는데 그 쿼런틴이 2주에서 3주로 늘어났다. 돈 더 받는 거 확인해야 되고 3주에서 2주로 줄어들었다. 리펀 다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리펀 업무가 항상 이만큼씩 쌓여 있었고 제가 그거를 처리를 다 해서 이제 매니저님한테 넘겨주시면 매니저님도 이제 요만큼 또 쌓아가지고 야근하시면서 그거 다 처리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이라서 이제 그 무슨 행사나 이런 시즌에 있으면 그거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인턴 끝나기 직전에 추석 시즌을 이제 미리 준비하는 기업들이 문케이크를 미리 주문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인보이스랑 쿼테이션을 엄청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근을 한 적도 많아요. 네. 그 페이가 호텔이 정말 박봉입니다. 업계에서 유명한 사실이고 제가 밖에서 자취를 했었다고 했는데 자취 그 월세가 인턴 페이보다 컸습니다. 아까 빈곤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빈곤했고요. 그 호텔에서 인턴을 하면서 페이를 기대를 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인턴이었어서 조금 적은 것도 있었긴 했는데 그거는 하우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헤지펀드는 제가 보면 뭐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뭐 적게 주는 데도 있었는데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제가 다녔던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딱 인턴한테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주셔도 됐지 않았을까 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호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홍콩에 호텔이 정말 많습니다. 네, 호텔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해보고 싶고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홍콩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더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로컬 스테이케이션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보더가 더 열리고 메인랜드나 이제 인터내셔널 게스트들이 더 많아진다면 예전처럼 빠글빠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 뭐 금융권에 취직을 해서 뭐 좋은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한국보다는 홍콩이 아무래도 조금 더 넓은, 좀 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앞으로의 좀 산업적인 전망을 봤었을 때는 그 한국보다는 홍콩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턴을 다시 구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만다린으로 가서 인턴을 할 것 같고요. 일단 만다린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까 이제 스텝 캔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나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요일이었나? 목요일 아마 한 점심 먹고 3, 4시쯤에 이제 애프터눈 티 시즌이 있어가지고 오. 그때 또 이제 달달한 간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매니저님들이랑 이제 프롤로 내려와가지고 달달한 거랑 이제 커피랑 이제 마시다가 다시 올라와서 업무하고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이제 호텔이다 보니까 다들 에너제틱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서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배울 점도 정말 많았었고 매니저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더 편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전 어쨌든 처음으로 여기서 경험을 한 거였고,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에는 조금 편한 것보다 많이 굴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이렇게 굴러봤기 때문에 이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랑 미국의 시장을 조금 이렇게 리서치하고 다루다 보니까 더 넓은 세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백오피스이지만 포멀하게 입고 다녀야 해서 저는 이제 계속 구두 신고 화장하고 정장 스타일로 입고 다녔어야 됐는데 호텔이 이제 서비스직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게스트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턴을 구할 때 제가 이제 광둥어랑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인턴을 구할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호텔은 이제 게스트들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니까 언어가 참 중요했던 것 같은데 호텔 인턴을 구할 때 이제 사이트에서는 광둥어나 중국어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일할 때는 거의 다 영어로 진행이 돼서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면 메리트가 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보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제가 애초에도 뭐 주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거를 과연 전문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가 되게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걱정이죠.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셨던 게 어떤 뭐 산업이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최소한이라도 있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서 제가 그거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말해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서 그 부분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피스가 이제 홍콩에 있기도 하고 외국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만다린이나 광둥어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오피스 안에서는 다 영어로 일을 했어서 언어 쪽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홍콩에서 취업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어 쪽으로는 저도 어려움이 없으시면 그냥 영어만 하셔도 되니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콩에서 취업할 때 제일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집값인데요. 집 면적도 작은 편이고 근데 그에 비해서 렌트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자취를 했었을 때는 혼자 살아서 이제 되게 작은 방에 살았었는데 나중에 살게 된다면 이제 친구랑 같이 방 2개나 3개짜리 집에서 친구랑 같이 그렇게 집을 빌려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인터뷰를 2번 봤었는데 2번 다 이제 제 CV를 보시고 제가 총학생회를 했었는데 총학생회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대부분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인턴을 할 때 그렇게 큰 스펙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배우러 가는 단계고 근데 이런 학생회 같은 거를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총학생회는 이제 단위가 크고 스케일이 좀 큰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네, 제가 총학을 할 때 맡았던 업무가 총무였는데요. 총학의 버젯이나 익스펜스를 관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디렉터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볼 때도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식 동아리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것도 똑같이 뭐 산업 분석하고 어떤 종목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동아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인터뷰를 봤을 때도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 어떤 활동을 했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그래서 너가 얻은 게 뭐냐, 너네가 왜 이 종목을 골랐냐, 뭐 등등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쌓았다라고는 할 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관심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런 동아리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과는 인턴 2번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에서 인턴을 할 때는 만다린 하나 지원했는데 하나 붙었습니다. 붙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요. 다른 인턴을 할 때는 제가 이제 과가 부동산이 있다 보니 부동산 업계에서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도움을 주셔서 잘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지원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국에 있는 뭐 이런 증권사나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이제 홍콩에 있는 것도 했었는데 뭐 몇 번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인터뷰도 많이 봤었고 많이 떨어졌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지원해서 최대한 많이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학 초기에 저는 저희 과가 스트림을 3학년 때 정하게 됐는데 호스피탈리티로 갈 건지 아니면 웰세이트로 갈 건지 정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호스피탈리티로 갈 줄 알았었고요. 두 번의 인턴을 다 하고 나서는 웰스테이트 스트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웰스테이트 관련된 수업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졸업 후에 저는 웰스테이트 쪽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웰스테이트가 막연하게 어떤 건지 잘 몰랐었는데 세세하게 이제 전공 과목들을 배우고 나니까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디벨롭먼트 아니면은 뭐 매니지먼트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야로 나눠 있기 때문에 배울수록 더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입학 초기에 되게 막연하게 금융업 쪽에서 그냥 일하고 싶다. 그래서 뚜렷한 솔직히 목표는 없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안에 뭐 바이 사이드나 셀 사이드로 어떻게 나눠있는지도 몰랐었고 셀 사이드 쪽에는 증권사가 있고 뭐 바이 사이드 쪽에서는 뭐 SM 매니지먼트가 있다 이런 것도 되게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졸업 후에 나는 그냥 금융업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그게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자산 운용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만다린 오리엔탈 말고 또 한 번의 인턴을 했을 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집에서만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만다린에서 일할 때 제가 처음으로 직장에 출근을 해보면서 이제 배웠었는데 그 전에는 홍콩에서 사실 일을 해볼 생각이 없었는데 홍콩에서 확실히 일을 해본 후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만다린에서 인턴을 한 후로는 홍콩에서 더 취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지금도 네, 홍콩 회사에 지원을 많이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은 뭐 아시아 그 금융의 허브기도 하고 많은 회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도 홍콩에 오고서부터 계속 홍콩에서 취업을 해야겠다 라는 되게 마음이 되게 강했었고요. 홍콩이 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제가 졸업을 한 후에도 홍콩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홍콩에서 인턴을 하기 전에는 4학년이 돼서까지도 광동어를 배울 생각도 없었고 약간 홍콩에 그렇게 정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홍콩 사람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같이 일을 해보고 많이 배움으로써 되게 홍콩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인식도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광동어도 배우려고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 문화 자체도 저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인턴 한 번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뀔 수가 있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웡척항이라는 그 오션파크 옆에 있는 데 있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발전하는 신도시? 그쵸, 판교는 아닌데 판교보다 좀 덜 발전돼 있긴 했지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기 근처에 보면 막 맛있다고는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오피스가 꽤 있기 때문에 밥집들이 꽤 있어요. 뭐 타이 음식을 판다거나 뭐 재패니스 푸드를 판다거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 먹는 거는 그렇게 막 딱히 막 이렇게 힘들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입맛이 되게 둔한 편이기 때문에 잘 먹고 다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회사 안에 스텝 캔틴이 있다 보니까 딱히 점심시간에도 이제 밖에 나가서 먹지 않고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하는 편인데 퇴근을 하고 나면은 저희 또 만다린이 센트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해피아워 맞춰서 가서 와인을 한 잔 한다든지 생맥 한 잔 마시고 이제 집에 간다든지 그런 건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중문대 아닌가요? 중문대? 쪽문따이호 당연히 중문대 아닙니까? 중문대로 오세요. 중문랜드로 오세요. 네, 저희 학교 정말 큽니다. 저희 학교 파빌리온 놀러 오세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호텔업이나 뭐 금융이나 이런 증권 이런 관련 이제 문의나 뭐 이런 궁금한 질문들이 있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